네, 지금부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북한군의 만행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님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님 말씀. 오늘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를 출범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살해당한 채로 바다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월북자로 규정되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은 2번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 살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이 보낸 공식 사안에도 국가보안법을 들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도 규명해야 합니다. 2019년 문재인 정권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선원 2명을 극비리에 강제 추방했습니다. 위장 귀순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없을 뿐더러 살인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그 죽음을 왜곡하려 하였다면 비판을 넘어서 책임자 처벌은 당연합니다. 이번 TF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한국 정치의 잘못된 문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정치라는 저울에 올려 왜곡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누구의 죽음은 기념되고 누구의 죽음은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 국민의 명예를 되찾고 한 가족의 억울함을 풀며 국가의 자존을 세우고 한국 사회의 잘못된 정치 문법을 교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면적 정보 공개와 내부 고발자 보호, 법률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2년이 걸렸습니다. 서해에서 어업 지도 중 북한군에 피격되어 무참하게 목숨을 잃으신 해수부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다는 약속을 더 빨리 지키지 못한 점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내동댕이 치고 월북이라 단정하며 고인과 유가족분들을 모욕하는 데 앞장선 것이 바로 국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월북 의사가 뭐가 중요한가? 아무것도 아닌 일, 신색깔론이라며 폄훼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했습니다. 윤 의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안 보입니다.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 국가적 자해 행위인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고 기만한 것을 이제라도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키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한 안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를 만들어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한 분의 국민의 생명도
명예도 귀하게 여기며 국민을 지키는 안보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이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 하태경입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이번 그 월북 조작 사건 본질이 색깔론이라고 그러는데 색깔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권론입니다. 우리 TF의 전 과정을 관찰하는 가치는 인권론이 될 것입니다. 그 인권의 가치에 입각해서 크게 두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생각입니다. 처음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이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없었는가? 해수부 공무원이 이 북한 군인들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6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과연 살릴 수 없었는가? 이게 큰 하나의 주제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북한의 살인을 좀 방조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월북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을 합니다. 명예살인을 합니다. 이 월북몰이 포함한 인권 침해의 전 과정, 배경을 또 샅샅이 조사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정부가 판단한 근거는 유일한 근거는 감청 자료밖에 없습니다. 감청 자료는 법정에서는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제3자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건 증거 능력으로도 인정 못 받는 것인데 거기에 월북이란 단어가 한 번 들어간 것 말고 그 외에 해경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면서 발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조리 조작되고 과장되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조류의 방향, 도박빛, 정신적 공황 상태, 특히 오늘 아침 언론에서는 해경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이대준 씨가 월북을 결행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발표가 먼저 되고 그 발표를 사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근거를 나중에 조작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발표했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이게 그 인권위 조사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오후 4시에 당시에 이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의 인권을 지켜준 피해자 편을 들어준 유일한 기관이 인권위였는데 그 인권위를 방문해서 보고를 들어보고 후속 조치도 아울러 브리핑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대처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월북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이것은 인권을 짓밟아도 경제만 좋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전두환 독재 정권의 인권관과 똑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군사 독재자의 후예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 사건이 정쟁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인 논의로 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할 수 없는 극비 정보는 소수의 여야 합의로 열람하는 것입니다. 열람해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민주당의 창구를 정해서 이 정보 공개 관련한 협상을 당장 시작했으면 합니다. 민주당도 정보 공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 방문은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소개를 잠깐 시켜드리면요. 김석기 의원님이 외통위 간사이시고 결합을 하셨고요. 신원식 의원님이 국방위 간사에서 결합하셨고 강대식 의원님은 이 사건을 당시 국방에서 다루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합류를 하셨고 안병길 의원님은 농해수위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 전문가로 전주혜 의원님이 함께 들어오셨고요. 큰 역할을 해주실 거고요. 민관위원으로 4분을 초빙을 했는데 먼저 국방 관련한 전문가로 우리 김영수 소장님 모셨고 그리고 북한 관련 전문가로 이범찬 중원대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인권 파트에 북한 관련 인권 파트에서 이용한 NGO 대표입니다. 전환기 정의연대
그리고 전환기 정의연대라는, 그리고 유엔 차원의 그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홍성필 전 유엔 인권 보고관님도 아울러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공개 발언하실 분 좀 하십시오. 예, 그럼 신원식 의원님 하시고 전주 의원님 하시고. 예,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참고 자료입니다. 국가인권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사건 10개월 만인 2021년 7월 7일입니다. 그때 당시 해경이 월북의 근거라며 제시한 채무 금액은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라 볼 수 없고 꼭 공개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다.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 발표 역시 일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에 불과하므로 공정한 발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해서 해경의 담당 국장과 과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공식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판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TF의 결국은 존재 이유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2020년 9월 22일에 오후 3시 반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이 됐다는 이러한 군첩보가 포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그로부터 3시간 후인 그날 6시 36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수부 공무원이 결국은 피살된 것은 그로부터 한 3시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 3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바로 이 부분이 우리 TF에서 가려야 할 가장 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바로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TF를 통해서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2일에 그 선고된, 작년 참 11월 12일에 그 선고된 판결을 보면 유족들이 여러 가지 정보 청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혹시 국방부나 해양경찰청 그리고 해양수산부 등의 이 지시를 받고도 어떠한 그런 청와대 안보실이랄지 아니면 관계 부처에 내린 지시 서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률 전문가의 영역에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이 정보가 더 무엇이고 더 볼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요청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가려진 진실에 대해서 최대한 알려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한 말씀만 잠깐. 인권위는 그 이번 사건 욕 한마디만. 이번 사건이 조작이다. 월북몰이 수사 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처음 밝힌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건은 과거 86년에 박종철 사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2021년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주목하시고 오늘 오후 4시 인권위 방문은 취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